오늘은 HLB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조정받은 이유와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침소봉대라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늘만한 것을 몽둥이만하다고 과장한다는 의미로 직역되는 이 말은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릴 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출양파는 7월 23일에 리보세라닙 NDA 파일링 접수 관련 아주 중요한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사측과 진 회장이 파일링과 우선심사와 관련하여 이른바 침소봉대를 했다는 것이 방송의 요지입니다. 주식시장은 투명성과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한 원칙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측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오너의 발언은 철저하게 팩트를 기반해야 합니다. 주식판에서 오너가 기업의 신뢰도에 흠집이 날 만한 언행을 했다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미국 등의 선진 시장과 다르게 국내 투자자들은 회사나 주요 관계자들이 특정 사안을 과대포장하는 것에 상당히 관대하거나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측과 오너가 주요 경영사항이나 파이프라인과 관련하여 침소봉대를 한다면 단타꾼들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거시적으로는 주가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신뢰를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주가 하락을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국내 시장이 내국인들 위주로 투자된다면 관행이나 관습으로 대충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 투자 비율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 투자자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NDA 파일링뿐만 아니라 사측과 진 회장은 과거 가남 1차 3상 최종 데이터를 브리핑할 때도 비슷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때도 출양파는 구체적인 데이터로 침소봉대를 문제 삼았으며 역시나 주가는 반짝하는가 싶더니 이내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사실 리보세라닙의 가치는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공개한다고 해도 나름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단점을 감추고 약점을 부풀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강점을 부각하고 객관적인 비교 우위 데이터에만 집중했다면 리보세라닙이 가남 1차 틈새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진 회장에 대한 세간의 불신도 많이 누그러졌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사측과 진 회장의 대처는 상당히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양파는 영상으로 공개했듯이 2019년 역사적 최고점에서 매도한 후에 저점에서 재매수했기 때문에 완벽한 진성주주라고는 할 수 없지만 HLB의 오랜 주주이기 때문에 HLB와 리보세라닙을 이유도 없이 부정적으로 언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임상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대조군과 경쟁 약물의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며 파일링과 관련해서는 FDA의 공식 자료를 참고했기 때문에 출양파의 팩트체크 영상은 개인의 사견이나 뇌피셜이 아닌 데이터와 팩트를 기반으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도 적정한 주가를 산출하기 어려운데 가치조차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면 적정 주가 산출은 고사하고 주요 이슈가 발생해도 얼마큼 호재이고 얼마큼 악재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HLB는 어떠한 포인트에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HLB의 주가는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가격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가능성이 더 열려있다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무분별하게 물을 타거나 고점에서 불타기를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은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멘탈을 유지하려고 해도 변동성이 커지면 계획 없이 물을 타거나 불을 타게 되며 이는 개인 투자자에게 흔하게 확인할 수 있는 패착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통계와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높은 확률에 베팅하는 것이 늘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투자 성과를 유지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양파는 HLB 반등 시점과 관련하여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며칠 전부터 장전 방송을 통해 언급해드렸던 잭슨홀 미팅입니다. 금일 장전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8월에는 FOMC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잭슨홀 미팅은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열리는 잭슨홀 미팅은 코로나 종식 이후 처음 개최되기 때문에 연준 기준금리 체계에 많은 변화를 주는 중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잭슨홀 미팅 결과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와 금리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당연히 제약바이오주를 포함한 성장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잭슨홀 미팅과 관련해서는 매일 장전 방송을 통해서 관련 이슈를 언급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항들은 장전 방송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 다른 포인트는 역대급 지지 구간인 2월 17일과 2월 20일에 발생한 갭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구간은 2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듯이 올해로 한정한다면 HLB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것입니다. 이미 2월 20일의 시가는 수차례 반등이 나와주며 해당 구간의 막강한 지지력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물론 2월 20일에 시가가 결국 무너지기는 했지만 주식은 언제나 높은 확률에 베팅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지나 저항이 무너졌다고 해도 해당 구간에서 상당한 격전이 일어났다면 해당 구간에 대한 분석과 추가 대응은 현명하고 유용한 대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2월 17일과 2월 20일 사이 발생한 갭은 닫힐 때까지 여전히 유효하며 특히나 2월 17일 시가는 자주 강조드렸듯이 해당 구간 중에서 기대 손실이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대응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력들의 개입으로 초대형 거래량이 터지면서 해당 구간의 에너지를 한 방에 잠식할 수도 있겠지만 대형 거래량이 아니라면 해당 구간의 에너지는 막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된 차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장전에는 HLB와 주요 HLB 그룹주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추가 대응 전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례적으로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추천하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텔레그램에서 공개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향파의 HLB 그룹주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시고 출향파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시면 내일 장전의 추가 대응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